우리 몸의 살림꾼 콩팥. 콩팥은 우리 몸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유지시키고 체내로 들어온 약물과 독소 제거, 전해질과 산염기의 균형 조절, 혈압 조절, 피를 만들어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몸속 정수기라 불리는 신장은 콩팥 동맥 및 콩팥 정맥을 통해 복부 대동맥 및 하대정맥과 같은 우리 몸의 큰 혈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밤중에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볼 때 혈뇨나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눈 주위나 손발이 붓고 전신 가려움증, 입맛이 없고 구토 증상과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동안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만성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인데요. 이러한 당뇨병과 고혈압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평소 혈압과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콩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대체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방치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망가진 콩팥을 대신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치료가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안전한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 전 반드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동정맥류 조성술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혈관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혈관은 피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찌르기가 쉬우면서도 혈류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 2, 3회의 투석에도 버틸 수 있는 혈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을 저희가 투석혈관 혹은 혈관 접근로라고 합니다. 혈액투석 환자한테는 이러한 투석혈관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혈액투석은 적절한 혈류량을 갖는 양질의 표재성 혈관이 필요한데요. 동정맥류 조성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미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혈액투석을 하려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병원에 가야 하므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투석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이번에 그 동생분이 고묘자로서 검사를 진행했고 조직형이나 혈액형이 다 일치해서 고묘자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이란? 신장 이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과 혈액투석과 비교해서 우월한 건강의 질 때문입니다. 신장 이식은 많은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주 2, 3회 시행하는 혈액투석에 비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받는 생체 이식과 뇌사 환자의 신장을 받는 뇌사자 이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로 시행되는 생체 이식은 기증을 원하는 사람과 환자 간의 관계를 사전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정밀 검사는 기증자와 환자의 적합성, 혈액형, 조직형, 세포 독성 항체 검사 등을 통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사전 검사입니다. 수혜자의 신장 이식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되고 보통
우측 하복부 후복막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빨라져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수혜자 신장 이식의 수술도 콩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cm 이상의 피부 절개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적절한 환자에 있어서 10cm 이하의 최소 피부 절개 수술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보통 2, 3일 내로 정상 신장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약 10여일 전후해서 퇴원하게 됩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식을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거부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억제 약물 등을 통해서 거부 반응을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 약물의 발전으로 항체 주사와 혈액 속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교환술 등의 전처리를 이용하여 혈액형 부적합 이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부부간 생체 신장 이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전체 생체 신장 이식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적 역시 기존의 생체 이식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췌장 이식이란? 나이가 들어 췌장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병과는 달리 소아당뇨는 일찍 췌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소아당뇨가 오게 되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게 되어 어린 시기부터 혈액투석까지 시행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췌장 동시 이식에 적응증이 됩니다. 대부분 젊은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즉각적으로 당뇨 주사와 혈액투석 없이 지내게 됩니다. 신장에 비해 췌장 공여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먼저 시행하고 후에 췌장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공급하는 혈관 고속도로입니다. 대동맥의 일부가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대동맥류라고 하는데요. 대동맥류 가운데 25% 정도는 흉부 대동맥에서 발생하고 75% 정도는 복부 대동맥에서 생깁니다. 대동맥류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으로 고혈압, 흡연, 60세 이상 남성,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은데요. 몸속의 시한폭탄, 대동맥류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파열하면 치명적인 무서운 질환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복부 대동맥에도 동맥류 변화가 있고 장골 동맥에도 동맥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각각 다 사이즈가 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다행히 수술 말고 시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류는 발생 부위나 환자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다양합니다. 위치에 따라 늘어난 대동맥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할 정도로 대동맥류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흉부에 있는 상행 대동맥이나 대동맥궁에 발생한 대동맥류는 상대적으로 개용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하행 흉부 대동맥이나 복부 대동맥에 발생한 대동맥류는 복부에 있는 다른 장기 동맥을 침범하지 않는 한 스텐트 시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자 상태와 특성에 맞추어 수술과 스텐트 시술을 혼합해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팔, 다리 등 신체 말단 부위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으로 질환의 90%가 다리에 있는 하지 동맥에서 발생합니다. 다리 동맥에서 발생하는 하지 동맥과 골반 부근 동맥이 막히는 장골 동맥, 대퇴 동맥이 대표적입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 발목에서 잰 혈압과 팔에서 잰 혈압 비율이 0.9 이하이면 하지동맥 폐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리다고 생각하거나 휴식을 취해주면 증상이 금방 가라앉아 간과하기 쉬운데요.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시작했을 땐 동맥 폐색이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을 방치할 경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동맥 CT 사진을 보면 우측에 있는 장골동맥이 단기 짧게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시술로 저희가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말초동맥 질환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간헐적 파행이나 지연되는 족부 상처 회복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대부분 말초동맥 질환이 있고 하지동맥 폐색이나 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병변에 대하여 대부분 국소 마취 후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심한 석회화 동반이나 대퇴동맥 전체를 포함하는 장거리의 병변인 경우에는 본인의 정맥이나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동맥간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한 증상 호전, 상처 치유, 통증 제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동맥 폐색증은 위치와 정도에 따라 혈전 제거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되는데요. 혈전 확산을 막기 위한 혈액응고를 방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동맥을 막은 혈전을 녹여 없애는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꾸불꾸불 혈관이 튀어져 나오는 혈관 질환인데요. 하지 정맥류는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정맥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해 생깁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다리 통증, 경련,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 변색은 물론 염증, 궤양 등 심각한 상태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초음파에서도 대복제, 소복제 역류가 있고 지금 보여드렸던 정맥 촬영에서도 그 소복제 정맥이 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 혈관들은 저희가 범위가 넓어서 고주파 시술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없애는 발거술이 있고요. 열을 이용해서 정맥을 막는 레이저 시술과 혈관 내 고주파 카테터를 집어넣어 열로 혈관을 폐쇄하는 고주파 시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방식과는 달리 열을 사용하지 않는 최소 침습적 비열 치료인 비열 정맥 폐색술이 나왔는데요. 비열 정맥 폐쇄술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 속에 의료용 접합제를 집어넣어 문제가 되는 정맥을 막아버리는 시술 방법입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장, 췌장 이식은 새 생명과도 같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 새로운 혈관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픈 이에게 생명의 길을 선물하는 것일 텐데요. 당뇨병성 중증 하지 허혈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시키고 혈관 및 이식 분야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순철 교수. 저는 혈관 이식외과 의사입니다. 혈관과 이식에 관련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시다 신장 이식 후 건강히 퇴원하시는 환자분이나 대동맥이나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보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소 절개 신장 이식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많은 경험과 끝없는 연구를 통해 지금에 멈추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혈관 및 이식명의 박순철 교수. 환자에게 그가 베푼 의술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